우리 땅이 범죄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태국 정부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된 동남아 최악의 인신매매 사건. 연간 12억 달러, 30개국 2,500명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대 범죄 네트워크. 그 나라가 배후로 지목됐지만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금기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국정원 특수팀이 48시간 만에 방콕에 도착했고 극비 수사 끝에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UN 본부에서 그 진실이 폭로됐습니다. 193개국 대표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고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사례 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자국민 보호의 세계적 모범, 대한민국의 놀라운 저력을 지금 공개합니다. 서울 용산 국정원 본부 새벽 3시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재원, 25세, 경영학과 졸업, 태국 취업 사기로 미얀마 국경 지역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젊은 남성의 셀카였습니다. 샵 방콕, 샵새 출발. 그리고 그 옆엔 어머니가 청와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제 아들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국정원 해외안전센터장 차민석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문제는 박재원 한 명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유사한 실종 신고가 23건 접수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태국 취업 광고, 방콕 공항 도착, 그리고 실종.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차민석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국 정보국에서 보낸 기밀 문서였습니다. 태국 당국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67명, 중국인 143명, 대만인 42명, 모두 방콕을 거쳐 미얀마로 넘어갔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미 석 달 전부터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물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침묵입니다. 공식 답변은 자국 영토에서 그런 일은 없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미얀마 영토입니다. 주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차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다릅니다. 태국 정부는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아니, 절박합니다. 왜죠? 자국 영토가 범죄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방콕 공항이 인신매매의 관문이 된 겁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차민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국과 손잡으면 두 나라를 동시에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틀 후 방콕 돈무앙 공항, 차민석과 국정원 특별 TF팀 5명이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태국 정보국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 국장님. 저는 나롱 부국장입니다. 나롱은 50대 초반의 날렵한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차량은 방콕 시내를 가로질러 태국 정보국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 전체를 뒤덮은 자료들이 보였습니다. 사진, 지도,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나롱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이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초국경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조직도의 최상단에 2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4대 가문, 캄보디아 14K. 미얀마의 4대 가문은 국경 지역을 장악한 무장 세력입니다. 마약, 무기 밀매, 도박, 인신매매까지 모든 범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14K는 시아누쿠비를 거점으로 한 중국계 범죄 조직입니다. 차민석이 물었습니다. 이 둘이 연합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6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태국은? 나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국은 인력 수급과 자금 세탁의 허브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방콕 공항이 관문이고 방콕 은행들이 자금을 세탁합니다. 우리 땅이 범죄의 심장부가 된 겁니다. 차민석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거래액 추정치 12억 달러입니다. 피해자는 30개국 2,5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차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롱 부국장님, 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롱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이 암을 도려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미얀마는 응답하지 않고 캄보디아는 오히려 이 조직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손잡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차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였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차민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태국과 한국의 역사적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새벽 서울 청와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듣고 물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우리와 공동작전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반발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국은 이미 각오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23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 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정원은 태국과 전면 협력하십시오. 외교부는 아세안 각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십시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방콕 총리 관저 태국 총리 뿌라윳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전면 협력하겠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총리님,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우리 이웃입니다. 만약 이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뿌라윳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콕은 범죄의 관문이 되고 태국은 공범이 됩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리고 한국을 기억하십시오. 뿌라윳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태국군은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129명이 전사했고 106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들은 피로 우리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세안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각국에 통보하십시오. 태국은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틀 후 방콕 한태 합동작전본부 차민석과 나롱이 마주 앉았습니다. 첫 목표는 브로커 네트워크입니다. 방콕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브로커들을 일제히 검거합니다. 동시에 태국 내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합니다. 주요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 내역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경고를 보냅니다. 납치 피해자들을 즉시 송환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에 들어갑니다. 나롱이 웃었습니다. 그들이 응하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차민석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 B를 준비했습니다. 계획 B? 아세안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틀 후 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방콕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인 브로커 16명이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태국 중앙은행은 특정 계좌 273개를 동결했습니다. 총액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태국 외교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국 영토 내 범죄 조직을 즉각 소탕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을 72시간 내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을 시 태국은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요청할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태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주권 침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입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 무관합니다. 차민석이 나롱에게 물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롱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총리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계획 B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날 밤 뿌라윳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태국 주요 방송사뿐 아니라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였습니다. 뿌라윳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세안 이웃국가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국의 땅이, 우리의 공항이, 우리의 은행이 범죄 조직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우리 영토를 거쳐 지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선언합니다. 태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세안의 암을 도려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 태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129명의 전우가 그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동맹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피로 맺은 동맹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유 총리의 역사적 연설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지 48시간 후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 최상층 회의장 아세안 10개국 외교 장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장 입구엔 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와 캄보디아까지 모두 왔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장관님들을 이렇게 급히 모시게 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범죄 조직도, 자금 흐름도, 그리고 각국별 피해 현황, 미얀마 국경 지역과 캄보디아 시아누크비를 거점으로 한 초국경 범죄, 조직이 우리 아세안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30개국 2,500명 이상, 연간 범죄 수익은 1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내정 문제 아닙니까? 내정이라고요? 태국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방콕 공항이 납치의 관문이 되고 우리 은행이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데 이게 내정입니까? 베트남 국민 67명, 인도네시아 국민 43명이 지금 그곳에 갇혀 있는데 이게 내정입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베트남 장관과 인도네시아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얀마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조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고요? 한국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차민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가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미얀마 미야와디 국경 지역의 거대한 건물 단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건물은 사방 200m, 높이 6층입니다. 철조망과 감시탑이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무장 경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입니까? 미얀마 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캄보디아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누크빌의 불법 시설은 없습니다. 차민석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 통화 기록은 뭡니까? 시아누크빌 14K 조직원과 미얀마 4대 가문의 통화 내용입니다. 지난 6개월간 513통, 모두 피해자 거래와 자금 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베트남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태국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 67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도 일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동의합니다. 필리핀 장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 32명이 피해자입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차례로 동의했습니다. 결국 아세안 10개국 중 8개국이 태국의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태국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의합니다. 아세안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스크린에 결의문이 떴습니다. 첫째, 양국에 대한 모든 개발 원조를 즉시 중단합니다. 둘째, 아세안 영내 경제협력 및 무역 특혜를 정지합니다. 셋째,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 차단을 국제사회에 요청합니다. 넷째, 납치 피해자 전원이 송환될 때까지 이 조치를 유지합니다. 미얀마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아세안의 원칙인 내정 불간섭은 어디 갔습니까? 태국 장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범죄를 비호하는 정부에게는 내정이 없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장관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찬성 8표, 반대 2표.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회원국의 경제 제재 결의, 태국 주도로 미얀마, 캄보디아 고립 시작. 64년 아세안 역사의 전환점. 제재는 즉각 시행됐습니다. 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연간 8억 달러 규모의 개발 원조가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5억 달러 원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도 동참했습니다. 미얀마 대상 4,300억 원 규모의 공적 개발 원조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2,700억 원 지원도 동결됐습니다. 싱가포르는 양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했습니다. 베트남은 국경 무역을 중단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48시간 만에 미얀마와 캄보디아로 향하던 돈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미얀마 네피도 중앙은행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12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환율은요?
차트 가치가 이틀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은행 총재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주요 은행들과 연락이 됩니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거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 차단까지 되면 그럼 우리는 끝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에라 가치는 40% 폭락했습니다. 주요 은행 1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외쳤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망쳤어. 범죄 조직을 비호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프놈펜 시내 곳곳에서 정부 퇴진, 범죄 조직 소탕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얀마도 똑같았습니다.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곳곳에서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얀마 정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아세안의 제재는 부당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 부정의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냉담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아세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미국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냈습니다. 범죄 조직 소탕은 모든 국가의 의무입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일본 외무성도 동참했습니다. 아세안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까지 논평을 냈습니다. 범죄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2주 후 캄보디아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범죄 조직과 무관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거리의 시위대는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습니다. 코리아 타이 헬프 어스, 세이브 캄보디아 프롬 크라임. 미얀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들은 한국 대사관과 태국 대사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의가 아니라 지지를 외쳤습니다. 땡큐 코리아, 땡큐 타일랜드. 한 미얀마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부패했어요. 범죄 조직을 비호하면서 뇌물을 받았죠. 한국과 태국이 우리를 구하고 있어요. 방콕 한테 합동작전본부. 차민석과 나롱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차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범죄 조직입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나롱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도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피해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돈줄이 끊겼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차민석이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그 너머 더 깊이 파야 합니다. 이 조직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찾아야 해요. 나롱이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번엔 자금의 최종 출처를 찾는 겁니다. 그날 밤 서울 국정원 본부. 차민석의 보고를 받은 국정원장이 물었습니다. 배후가 더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미얀마 4대 가문과 캄보디아 14K는 말단일 뿐입니다. 진짜 큰 손이 따로 있어요. 누구죠? 차민석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어디로 향합니까? 북쪽입니다. 국정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국 말입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황상 조심하십시오. 만약 중국이 연루됐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차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차민석은 나롱과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운 수사 방향이 있습니다. 자금 추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캄보디아 14K의 은행 계좌부터입니다. 홍콩을 거쳐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나롱이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수사가 그들을 얼마나 거대한 적과 마주하게 만들지. 방콕 한테 합동작전 본부 지하 3층. 금융분석실엔 6명의 전문가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금융수사관 3명, 태국 정보국 분석관 3명, 차민석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캄보디아 14K와 미얀마 4대 가문의 자금 출처를 찾는 겁니다. 제재로 돈줄을 끊었는데도
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다른 돈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수사관 한 명이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소재 14K 관련 계좌 47개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 32개가 홍콩 은행과 연결돼 있습니다. 홍콩에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홍콩에서 다시 마카오로, 마카오에서.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선전, 광저우, 상하이, 모두 중국 본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분석관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얀마 4대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기 공급 경로를 추적했는데요. 윈난성 국경을 통해 들어옵니다. 윈난성 어디죠? 루이리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건 뭡니까? 중국인민해방군 제13 집단군 물류 기지입니다. 차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위성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4대 가문이 사용하는 무기들의 일련 번호를 추적한 결과 모두 그 기지에서 출고된 것들입니다. 나롱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중국 군부가 직접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황상 그렇습니다. 차민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금은 중국 은행에서, 무기는 중국 군부에서. 그럼 이건 국가 차원의 비호입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가 배후에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민석이 물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무슨 이익이 있죠? 태국 분석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 말레이시아까지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1대1로입니다. 1대1로요? 중국의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죠.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세안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항만, 철도, 도로, 발전소, 모두 중국 돈으로 지어졌어요. 그게 범죄 조직과 무슨 상관입니까? 빚입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게 60억 달러를 빌렸어요. 미얀마는 40억 달러, 라오스는 30억 달러. 이들은 이제 중국 없이 못 삽니다. 차민석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장악하고 그 영향력 아래서 범죄 조직을 비호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범죄 조직은 일종의 그림자 통치 도구예요.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고 이 조직들을 통해 아세안을 통제합니다. 나롱이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건 꼭두각시였다는 겁니까? 진짜 적은 베이징에 있고? 그렇습니다. 차민석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증거를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개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나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국장님, 이건 위험합니다. 중국을 직접 건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조직을 소탕해도 중국이 다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대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맞설 수 있을까요? 차민석이 나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롱 부국장님, 뿌라유 총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6.25 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위해 싸웠다고. 이제 우리가 함께 싸울 차례입니다. 나롱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 청와대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차민석의 보고를 듣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배후라. 확실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 무기 공급 경로, 그리고 통신 기록까지.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이건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공개하면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이. 그래서 국민을 포기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중국의 비호를 받는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침묵하라고요? 하지만 각하, 외교부 장관님,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 이익 때문이죠.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하는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모두 국민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국민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정원은 태국과 협력해 증거를 완벽히 정리하십시오. 외교부는 우방국들에게 사전 브리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국방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오.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같은 시각 방콕 총리 관저 뿌라유 총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총리님,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관광 산업의 30%를 차지합니다.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프라윕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세안은 영원히 중국의 그림자 아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한국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프라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일어선다고. 총리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두려워서 숨으면 우린 평생 노예로 살게 돼요. 프라윕이 결심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엔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일주일 후 차민석과 나롱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3,700여 건, 무기 이동 경로 위성 사진 123장, 통신 감청 기록 500여 건. 이제 충분합니다. 차민석이 말했습니다. 이걸로 중국의 연루를 입증할 수 있어요. 나롱이 USB를 들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나롱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차민석도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날 밤 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태국은 다음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합니다. 아세안 범죄 조직의 진짜 배후를 폭로하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태국 유엔 안보리의 중대 발표 예고. 아세안 범죄 조직 배후 다음 주 공개. 전문가들 중국 연루 가능성 제기. 베이징 중국 외교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태국이 뭘 공개하려는 겁니까? 외교부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쪽 연루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외교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만약 우리 연루가 밝혀지면 국제적 망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태국을 압박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들이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하지만 한국도 함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막으십시오. 그 후 일주일은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태국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태국행 단체 관광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한국에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태국과 함께 움직이는 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양국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만약 중국이 무관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사가 프라윕 총리를 찾아왔습니다. 총리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프라윕이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범죄는 국적이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무관하다면 조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고 대사님, 프라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국은 누구의 속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국가입니다. 중국 대사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중국의 경제적 위협, 외교적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회유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태국과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준비와 압박으로 가득했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태국과 한국을 압박했지만 두 나라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엔 15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 그리고 특별 초청국으로 태국과 한국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뒤편엔 100여 명의 기자단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로이터, 전 세계가 이 회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제8642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태국 외교부 장관님, 발언하십시오. 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아세안 지역에서 초국경 범죄 조직이 30개국, 국민 2,500명 이상을 납치하고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이 범죄의 규모는 연간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스크린에 피해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베트남인, 중국인, 대만인, 태국인 모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건 국가가 배후에 있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 국가는 태국 장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의합니다. 이건 근거 없는 모함입니다.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님, 발표가 끝난 후 반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중국 대표가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국 장관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홍콩, 마카오를 거쳐 중국 본토 은행으로 이어지는 화살표들이 보였습니다. 캄보디아 14K 조직의 자금은 홍콩 동아은행, 마카오 국제은행을 거쳐 중국 공상은행과 건설은행으로 입금됐습니다. 총거래 건수 3,714건, 총액 8억 3천만 달러입니다. 다음은 무기 공급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국경과 중국 윈난성이 보였습니다. 미얀마 4대 가문이 사용하는 무기들은 중국 윈난성 루이리시 인민해방군 제13 집단군 물류 기지에서 공급됐습니다. 무기 일련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일치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신 기록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 중국 본토 간의 통화 기록 573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192건은 중국 공안부 관계자와의 통화였습니다. 태국 장관이 USB를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께 제공하겠습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한국 특사 차민석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차민석입니다. 태국 정부와 함께 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차민석이 또 다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왜 중국이 이런 범죄를 비호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아세안을 관통하는 붉은 선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세안에 12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60억 달러, 미얀마는 40억 달러, 라오스는 30억 달러를 빌렸습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에 종속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종속 관계를 이용해 범죄 조직을 비호했습니다.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림자 조직을 통해 아세안을 통제하는 겁니다. 차민석이 중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이것은 신식민주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중국 대표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중국 대표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의장님, 이 모든 주장은 거짓입니다. 중국은 어떤 범죄 조직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증거라는 것들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중국을 모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미국 대표가 중국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표님, 만약 중국이 무관하다면 조사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제조사단의 중국 내 조사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중국 대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주권 문제라면 태국도, 미얀마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중국만 거부하십니까? 중국 대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태국과 한국의 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금 흐름은 명백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프랑스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일본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태국과 한국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국제조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러시아 대표만 침묵했습니다.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 비호 혐의에 대한 국제조사단 구성 안건입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반대는 중국, 기권은 러시아였습니다.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국제조사단이 구성됩니다. 중국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국 장관과 차민석이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해냈습니다. 차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진실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중국의 범죄 조직 비호 조사 결의, 태국 한국, 중국 연루 증거 제시, 중국 고립, 국제 압박 시작, 베이징 중난하이, 긴급 상무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한 위원이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속 부인하며 버팁니다. 둘째는 꼬리를 자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범죄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소탕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여줍니다. 중국은 범죄와 싸운다고. 주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루됐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처벌한다고.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모든 범죄 조직을 소탕합니다. 명령은? 살아서 잡지 마십시오. 입을 막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중국 정부가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국경 지역 범죄 조직을 일주일 내 완전 소탕할 것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공안청 특별작전사령부가 설치됐습니다. 공안부 특별기동대 500명, 무장경찰 2000명, 그리고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300명이 집결했습니다. 작전사령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다. 미얀마 국경의 모든 범죄 조직을 소탕한다. 생포는 필요 없다. 완전히 제거한다. 특수부대 대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출한다. 하지만 그 전에 조직원들을 먼저 제거한다. 누구도 살아서 입을 열어선 안 된다. 명령 이해했습니다. 같은 시각 광둥성 공안청도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대한 작전이 준비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끝났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의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후방 지원만 합니다. 실제 작전은 우리가 주도합니다. 좋다. 24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낸다. 이틀 후 새벽 4시 미얀마 미야와디 국경 지역 4대 가문의 본거지가 있는 대형 건물 단지. 어둠 속에서 중국 특수부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고 감시탑의 경비들을 제거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폭발음이 터졌고 건물 정문이 무너졌습니다. 특수부대가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꿔라이, 바야오동, 손들어, 움직이지 마. 하지만 범죄 조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안에서 비명과 총성이 뒤섞였습니다. 1시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범죄 조직원 143명 전원 사살.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특수부대는 건물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방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구출 시작. 피해자들을 밖으로 한국인 재원을 포함해 573명이 구출됐습니다. 같은 시각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14K 본부도 습격당했습니다. 중국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했고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이곳도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2시간 후 조직원 157명 전원 사살, 피해자 690명 구출. 중국 공안부는 즉각 발표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1차 작전 완료. 범죄 조직 완전 소탕. 피해자 1263명 구출.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중국 24시간 만에 범죄 조직 소탕. 1000명 이상 피해자 구출. 역사적 작전. 정의가 승리했다. 서울 인천 공항. 구출된 한국인 23명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가족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재원의 어머니가 아들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재원아, 살았구나. 엄마가 너를 다시 볼 줄 몰랐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재원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대만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도. 하지만
방콕 한태 합동작전본부는 조용했습니다. 차민석과 나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롱이 말했습니다. 조직은 소탕됐고 피해자들은 돌아왔어요. 우리가 원하던 걸 이뤘습니다. 차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롱 부국장님, 차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뭘 이뤘죠? 범죄 조직을 소탕했잖습니까? 누가 소탕했습니까? 중국이. 나롱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소탕했어요. 그들이 키운 조직을 그들이 직접 제거했습니다. 왜죠? 입을 막기 위해서죠. 조직원 300명 전원 사살.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도 중국과의 연결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나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은 증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직접 증인이 없습니다. 중국은 부패한 개인들의 범죄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했다고 말하겠죠. 이건 꼬리 자르기입니다. 용은 자기 꼬리를 잘라서 몸을 지킨 겁니다. 차민석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중국의 돈은 여전히 아세안으로 흘러들어가고 빚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증상을 치료했을 뿐입니다. 병은 그대로예요. 나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희생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때 나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총리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예, 총리님. 네? 알겠습니다. 나롱이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세안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답니다. 차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본국에 보고해야겠네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본국의 결정이 그들의 동맹을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안 특별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태국의 주도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범죄 이력 확인 철저화 등의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세안이 중국인 비자 강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교안보 수석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보셨습니까? 연간 3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경제수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각하, 태국은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만 빠지면 국익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태국은 중국 관광객 없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른 관광 수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중국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국민을 구출했고 조직을 소탕했습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세안의 비자 강화 조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범죄 이력 확인을 강화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롱이 차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차 국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안합니다. 본국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중국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민석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현실입니다. 나롱 부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너무 큽니다. 나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여론이 분열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태국과 함께 싸우다가 마지막에 혼자 빠지는 건 비겁하다. 중국 눈치만 보는 외교는 부끄럽다. 진보 언론은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현실적 외교가 필요하다.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 비위 맞추기 중단하라. 태국을 배신하지 마라.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지켜라. 경제가 먼저다.
차민석은 국정원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세안 범죄 조직 소탕 작전 최종 보고서. 그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 자신이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조직은 해체됐으나 시스템은 건재하다. 중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아세안의 경제 종속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단지 다음으로 미뤄졌을 뿐이다. 그는 펜을 들어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했다. 정의보다 현실을, 동맹보다 이익을. 방콕 나롱의 사무실. 그도 비슷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혼자가 됐다. 한국이 빠지고 아세안만 남았다. 중국은 이미 태국 관광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 중국 지도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태국은 고립됐습니다. 혼자서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 조용히 압박하십시오. 태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고위 관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은 꼬리를 잘랐지만 여전히 날고 있다. 전 세계 공항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국 수완나품 공항. 중국인 입국 심사대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권 주십시오. 방문 목적은? 관광입니다. 범죄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모든 공항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빠르게 입국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편하네. 태국은 검사가 너무 까다로워. 그러게. 앞으로 한국으로 더 많이 오자. 중국 정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국행 여행 상품을 늘렸고 한국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현명한 선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말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에 협력하면 이익을 얻고 대항하면 고립된다는 메시지. 차민석은 그 뉴스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태국 브라윳 총리와 악수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총리님. 석 달 후 방콕 돈무안 공항. 나롱이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세미나 참석차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석 달간의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인 태국 입국자 전년 대비 63% 감소. 태국 관광 수입 41억 달러 손실. 중국의 태국 투자 78% 감소. 나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유럽연합. 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정원 본부. 차민석도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중 교역액 전년 대비 8% 증가, 중국인 한국 관광객 15% 증가, 중국에 대한 투자 23% 증가. 숫자는 좋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민석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중국발 신종 범죄 동향이었습니다. 베트남 북부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범죄 조직 활동 포착,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온라인 사기단 적발, 필리핀 클락에서 불법 카지노 운영 조직 발견. 범죄는 형태만 바꿔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사라졌지만 수요는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돈은 여전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민석이 보고서 여백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자르지 못했다. 팔 하나를 잘랐을 뿐이다. 몸통은 그대로다. 저녁, 차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롱이었습니다. 차 국장님, 워싱턴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도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의 아세안 장악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동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말만 많고 실제 지원은 없어요. 차민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죠. 차 국장님. 예, 후회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싸운 거
차민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다만, 이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긴 건 누구죠?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석 달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방학 때 중국 여행 갈래? 비자 나오기 쉽대. 좋지. 근데 태국은 어때? 태국. 거긴 요즘 비싸. 중국이 훨씬 저렴해. 두 사람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차민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잊었다. 아니, 잊기로 선택했다. 그날 밤, 차민석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작전은 성공했으나 전쟁은 패배했다.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진짜 적은 건드리지 못했다. 중국은 여전히 아세안을 장악하고 있으며 범죄는 형태만 바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선택 정의보다 현실을 택했다. 경제는 안정됐지만 도덕적 권위는 잃었다. 태국은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향후 전망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새로운 범죄 조직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똑같은 선택 앞에 설 것이다. 권고사항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그는 보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 지하 보관소 어딘가에 묻힐 것입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서랍 속으로. 방콕 프라유 총리 집무실. 그는 참모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 투자, 무역 모두 타격을 받고 있어요. 버틸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프라유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세안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존중해야죠. 프라유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석 달 후, 베트남 하노이. 새로운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42명의 외국인이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태국이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베트남 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나롱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롱 부국장님, 우리가 과거에 함께 싸웠잖습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 동맹도 끝났어요. 차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혼자서 베트남과 협상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비용도 더 들었습니다. 차민석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1년 후, 나롱과 차민석은 우연히 싱가포르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롱 부국장님, 차 국장님. 둘은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바쁩니다. 새로운 범죄 조직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국장님. 예. 그때 우리가 함께 싸운 건 의미 있었을까요? 차민석이 생각했습니다. 의미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했고요. 하지만 바뀐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나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작은 승리를 거두고 큰 전쟁에서 질 겁니다. 왜죠? 진짜 적이 너무 크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너머로 중국 국영은행의 거대한 빌딩이 보였습니다. 보이십니까? 차민석이 물었습니다. 뭐가요? 저 빌딩 작년에 지어졌습니다. 중국 돈으로요. 싱가포르도 이젠 중국 없이 못 삽니다. 아세안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나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요. 차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용도 실수를 하니까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언제죠? 모릅니다. 10년 후일 수도, 20년 후일 수도. 그때까지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거죠. 둘은 다시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나롱 부국장님. 다음엔 함께 이기길 바랍니다. 차 국장님. 그들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국은 싸웠습니다. 한국도 싸웠습니다. 그들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했고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용은 여전히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의를 택했고 어떤 이들은 현실을 택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투가 언제 시작될지,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